두 번째 주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비자와 협업 중인 체인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많이 하셨으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체인링크랑 피스네트워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썸네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39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인링크랑 피스네트워크의 오라클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공부하시고 오늘 다룰 내용인 비자와 협력 중인 체인링크를 한번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재밌었던 일은 뭐냐면 체인링크가 화면 좌측에 있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비자의 토큰화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이 글이 올라갔다가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은 체인링크한테 왜 삭제했냐 질문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전 재밌게도 이거를 봤어요. 이 시기에 운 좋게.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비자가 토큰화 플랫폼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토큰화 플랫폼이 체인링크의 CCIP라고 하는 인프라를 적용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체인링크가 소개했던 비자의 이제 토큰화 플랫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은행의 이제 고객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RWA 자산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이제 체인링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함께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중앙에 파란색으로 있는 게 바로 비자가 만든 토큰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토큰화 플랫폼을 보고서 처음에는 뭐 이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국고채나 아니면 뭐 T빌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드나? 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조금 더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만약에 회사가 은행한테 나 스테이블 코인 찍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요. 비자의 이제 토큰화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찍어가지고 1번에 있는 고객이 요청한 다른 고객 5번에 있는 수취자한테 그 토큰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체인링크가 꽤나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CCIP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CIP가 그러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CCIP는 네트워크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메시징을 보내주는 인프라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우리 은행에서 1000만원을 미국에 있는 데이비드한테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은행에 가서 수취자의 정보와 저의 개인 정보 그리고 얼마를 보낼지를 적어내면은 은행이 상대방 수취자의 은행한테 그 정보를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 스위프트의 역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얼마의 금액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지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들 그 다음에 받을 사람들의 개인 정보들을 은행 간에 정보 교류를 해줄 수 있게끔 중간에서 매니징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스위프트가 없으면은 한국에 있는 우리 은행과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서로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스위프트라고 하는 중개인 매개체가 없으면은 서로를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인프라가 있음으로써 고객의 정보를 서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고 이 거래가 진짜 거래인지를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신뢰를 사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를 해외 거래를 할 때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 거래 메커니즘이 앞서 말씀드린 요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대상만 피앗이 아니지 토큰을 보내게 되면 이 CCIP가 여러분들의 고객 정보와 받을 사람의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에서 왔다 갔다 정보 교류를 해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 어떤 전통 금융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그냥 스위프트가 처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은행들의 고객이나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토큰화된 자산들을 거래하고 이동시키게 되면 이 체인링크의 CCIP가 그 정보들을 검증하고 거래 상대방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신용담보의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체인링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했던 게 뭐냐면 스위프트가 사실 이 체인링크한테 예전에 투자를 좀 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스위프트가 해커톤 같은 거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위너가 누구였냐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회사였고 이 스마트 컨트랙의 회사는 체인링크의 이제 모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위프트와 체인링크는 협력 관계가 많고 투자자 관계가 좀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위프트가 기존에 했던 웹2 비즈니스를 체인링크가 이제 웹3에서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CCIP도 이 스위프트랑 같이 개발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체인링크가 만든 이 CCIP를 갖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은행에서 거래되는 거,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고객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산을 이동시킬 때 중간에서 검증자 역할도 할 수 있고, 투자 상품들의 가격을 체인링크가 오라클을 통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디파이 썸머 때문에 커졌던 오라클 솔루션들, 대표적으로 체인링크와 피스 네트워크였다면 이 친구들이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좀 소리가 됩니다. 기존에 사실 체인링크는 오래된 프로젝트지만 2020년도 디파이 썸머가 안 왔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애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디파이 썸머가 일어나고 수많은 디앱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가격을 참조해야 될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즉 오라클 솔루션을 사용해야 될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가격 피드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니까. 근데 지금 그 디파이가 기존보다는 좀 작아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RWA 섹터가 점차적으로 시장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친구들의 역할이 좀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CIP를 적용한 회사가 바로 비자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비자는 글로벌 페이먼트를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객들의 페이먼트 중에서 웹3에서 일어나는 거래들, 즉 토큰화된 자산들의 이동을 자기네들 플랫폼에서 할 건데, 그때 CCIP를 통해서 데이터 검증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사실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트윗이 조금 없어졌죠. 그래서 사실 한 며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맞는지. 앞서 말씀드린 이제 CCIP 한번 살펴봤는데, 이 CCIP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업은 뭐냐면, 체인링크가 RWA 하나의 등기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에 있는 뭐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자산들이 있는데, 그걸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은 이거를 담보로 디파이에서 돈을 빌리거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 활동을 할 때 이 자산이 담보로 잡혀져 있는지, 즉 담보 설정으로 잡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매입할 때 등기소에서 등기만 떼봐도 사실 이 자산이 은행한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내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의 등기 여부를 누구도 사실 판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판별하는 거를 기술을 통해서 이 체인링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RWA의 약간 등기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체인링크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맞이했다. 그리고 비자라고 하는 굉장히 큰 페이먼트 회사와 이 CCIP 기술로 서로 협력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체인링크의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체인링크의 토큰은 대부분 데이터를 검증하는 밸리데이터들이 체인링크 토큰을 예치해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틸리티가 있기도 하고요. 체인링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인링크가 발행한 토큰을 활용해서 구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으니까 한번 가격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